혹시 요즘 손바닥이 가렵다고 로션만 바르고 계신가요? 그게 간이 망가지는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했다가 몇 달 뒤 간과 신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정강이가 가렵다면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신경계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현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려움을 그냥 넘긴 분들은 결국 큰 병을 키웠고 신호를 알아챈 분들은 조기에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발이 가렵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밤에 더 심해지나요? 로션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나요? 정강이까지 번지고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손바닥이 가렵다면 1번, 발바닥이면 2번, 정강이면 3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고 그 피부가 가려움으로 말을 걸어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함께 가렵다면 간과 담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등 중간 부위가 가렵다면 심장과 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정강이가 동시에 가렵다면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느 부위의 가려움이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요새 손바닥이 가려워 죽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친구의 어머니 82세 이정희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손바닥이 따갑고 건조하다며 로션만 바르셨죠. 약국에서 산 핸드크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랐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며칠 뒤엔 발바닥까지 가렵다고 하셨고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게 위험 신호일 줄 몰랐습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생각하셨대요. 이정희 님도 그냥 보습제를 더 자주 바르면 되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얼굴빛이 노래지고 눈 흰자위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변했고요. 그제야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5배 이상이었어요. 담즙이 막혀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담즙 정체 상태였습니다. 담즙 속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피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일으킨 거였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으로 새어나오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던 겁니다. 이정희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담도 확장술과 약물 치료로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손바닥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손이나 발, 정강이가 이유 없이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부위의 가려움이 알려주는 위험 신호와 조기 발견 방법, 그리고 가려움을 줄이는 4가지 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위의 가려움이 생명의 경고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신체 부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이 함께 가렵다면 담즙이 혈액 속에 쌓여 신경을 자극하는 담즙 정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즙 속 빌리루빈 성분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부 신경 말단을 자극하는데,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신경이 집중된 부위에서 가려움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원인 모를 만성 가려움 환자의 간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가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박정숙님은 발바닥이 따갑게 가려워서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5배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담도가 좁아져 있었고 방치했다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손과 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 항목에는 AST, ALT, 빌리루빈 수치가 포함되는데,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고로만 버티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이 망가지는 동안 피부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가라앉히면 속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손이나 발이 이유 없이 가렵지 않으신가요? 특히 밤에 심해지거나 로션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등 부위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개뼈 사이 등 중간 부위가 가렵다면 흉부 장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심장과 폐가 위치한 곳과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피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등 중간 부위는 심장과 폐 이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대한신경학회 연구에서 심장 질환자의 28%가 등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등 쪽 신경이 자극받아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70세 이만호님은 등 중간이 가려워서 계속 긁기만 하셨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혈류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 등 가려움이 심해지면 심장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고, 밤에 특히 심하다면 폐 관련 검사를 받아보세요. 심장은 활동할 때 부담이 커지니까 운동 후 증상이 나타나고, 폐는 누워있을 때 혈류 분포가 달라지면서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근육 뭉침으로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등 근육이 뭉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사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부 장기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등이 자주 가려워서 긁는 습관 있으신가요? 특히 같은 부위만 반복적으로 가렵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가렵다면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요독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정강이와 발목처럼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부위에서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자의 40%가 초기 증상으로 정강이 가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가려움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라는 거죠. 제가 만난 75세 최연희님은 밤마다 정강이가 간지럽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단백뇨도 나오고 있었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신장 기능 검사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는데 이 수치들로 신장이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쪽 다리 가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면 단순 건조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만 가렵다면 피부 문제일 수 있지만 양쪽이 동시에 가렵다면 전신적인 문제, 특히 신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강이 가려움이 오래 가는데 이유를 모르고 계신가요? 특히 밤에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가려움이 보내는 위험신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간과 담도, 등 중간 부위는 심장과 폐, 정강이와 발목은 신장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3부위의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가려움 신호를 줄이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 2리터 루틴 만들기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더디며 이때 피부 신경이 자극돼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대사 활동이 느려집니다. 특히 간과 신장처럼 독소를 걸러내는 장기들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 번에 벌컥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니까 순수한 물로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00ml, 점심 전에 300, 오후에 300, 저녁 전에 300, 취침 2시간 전에 300, 그리고 틈틈이 500.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 마시는 겁니다. 투명 물병에 눈금 표시를 해서 하루 총량을 눈으로 확인하면 더 좋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2주만 지나면 피부 건조함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물병에 하루 눈금 표시 가능하실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밤 11시 이전 취침과 수면 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시간대의 깊은 잠은 신경계 진정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주고 밤 가려움 악화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 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은 자율신경을 깨운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치우세요. 또 낮잠은 20분 내로 제한하세요.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낮추고 따뜻한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른 뒤 취침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세요.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이불은 땀 잘 마르는 소재로 교체하세요. 면이나 린넨 소재가 좋고 합성 섬유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실제로 잠드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오늘부터 15분씩 앞당겨 볼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식단 다이어트가 아닌 염증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과한 나트륨은 몸의 염증 반응을 키우고 피부 가려움 악순환을 부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가려움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반대로 오메가3와 녹황색 채소는
신경과 혈관 환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주일에 한 번 폭식하면 그 주의 관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6일 잘 먹다가 하루 폭식하면 몸에 쌓였던 염증이 다시 올라오고 가려움도 심해집니다. 또 소스와 국물, 가공육에 숨은 나트륨을 조심하세요. 짜게 먹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부종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끼 기준 접시 절반은 녹황색 채소로 채우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접시의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는데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좋아요. 나머지 4분의 1은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로 채우세요. 주 3회는 등푸른 생선 또는 아마씨나 호두를 더하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단짠 간식은 과일과 견과로 대체하시고요.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등푸른 생선과 녹황색 채소 무엇을 추가하시겠어요? 고등어나 삼치도 좋고 시금치나 케일도 좋습니다. 장을 볼 때부터 건강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10분 루틴입니다. 스트레스는 가려움인지 민감도를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가려움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호흡과 가벼운 걷기 그리고 온습도 조절만으로도 신경계 긴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밤늦은 격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저녁 9시 이후에 헬스장 가서 무거운 중량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안 옵니다. 늦은 시간에는 완만한 움직임을 선택하세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 8시 이후 10분 타이머를 맞추고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20세트 진행하는 겁니다.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가능하면 맨손 스트레칭을 더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샤워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지켜주세요. 보습제는 샤워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발라야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오늘 밤 10분 루틴 어느 시간에 넣을까요? 알람부터 설정해 볼까요? 저녁 8시나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까지 가려움 신호를 줄이는 생활 관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2리터 루틴, 밤 11시 이전 취침, 염증 다이어트, 10분 신경 진정 루틴입니다.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가려움이 확실히 줄어들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은 피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장기가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부위 손바닥과 발바닥, 등, 중간 부위,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은 각각 간과 담도, 심장과 폐, 신장의 이상 신호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로션만 바르다가 간 수치가 정상의 5배로 올라가고 담즙이 막혀 온몸이 노래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등이 가렵다고 파스만 붙이다가 심장연류 이상을 놓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강이가 가렵다고 긁기만 하다가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3주 이상 이어지는 가려움을 놓치지 않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로 확인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은 조용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초기에만 잡으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 2리터를 시간대별로 나눠 마시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고 저녁 10분 호흡 루틴을 만들면 가려움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만 2주 실천했는데도 밤에 긁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려움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언제, 어디가, 어떤 상황에서 가렵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몇 시에 잤는지 적는 거예요. 이 기록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병원 갈 때 이 일기를 가져가시면 진료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가려움 일기 양식은 간단합니다. 날짜, 시간, 가려움 부위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그날 먹은 음식,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는지, 잠을 못 잤을 때 더한지, 스트레스 받은 날 악화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건강을 지킵니다. 조기 발견은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주 이상 이어진 가려움은 절대 미루지 말고 검사를 받으세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발 저림과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차가우신 분들,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분께도 꼭 전해주시고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시작하실지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